출석 부르고 시작할게요. 김유정, 네. 다음 안서현, 네. 다음에 진기쁨, 네. 다음 이현주, 네. 저번 시간 거 프린트 없는 사람 있죠? 저번 시간 거. 갖다 드리겠습니다.
자, 그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중에서 그 프로본 거 중에서 잘 모르겠다 싶은 거 있나요? 너무 어려운 건 안 해도 되니까 뭐그 나머지 중에서 뭐 좀 안 되는 게 있거나 뭐 그런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차라리 오늘 좀 시간 되면 테스트를 좀 보죠. 오늘은 그래서 학통은 따로 안 본 것 같으니까 하여튼 오늘 만약에 시간 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건부 확률로 넘어갈 거고요. 그래서 뭐 봐서 어디까지 갈지는 좀 볼 것 같고 그래서 교재를 먼저 좀 나눠드릴게요. 그리고 그 답지를 그냥 한꺼번에 드릴게요. 한꺼번에 그냥 이거 끝까지. 그래서 아마 다 이거는 답지는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책이 좀 어려우니까 약간 좀 난이도가 낮은 그런 거를 가지고 가야 되니까 이제 그것도 또 나눠드릴게요. 오늘은 아마 요걸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조건부 확률로 봅시다. 조건부 확률. 이제부터는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 앞에 거가 좀 돼 있으면 뒤에 거가 좀 쉬워집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근데 물론 조건부 확률은 요즘 좀 어렵게 나오는 추세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쪽에 그 책 같은 거 좀 보면 그 어디 갔니 프린트 같은 거 보면 그 5단원 있잖아. 그 조건부 확률 써져 있는 거 거기서 봤을 때 생각보다 이게 거의 최근에 나온 거긴 하거든요. 보면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풀 게 막 그렇게 엄청 많진 않을 수 있어가지고 우선은 먼저 그 이 과제 쪽에 있는 거 있잖아. 과제 오늘 나눠준 거 요 쪽에 있는 거를 먼저 보는 게 좀 약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요즘에 좀 어렵게 나오는 추세긴 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기본적인 형태는 다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좀 보고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표현입니다. 표현. 자, 그러니까 요거는 이거예요. P라고 쓰고 A 바 B입니다. A 바 B. 그래서 이제 약간 이게 그 서양식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변죽을 오지게 막 두들기잖아요. 거의 막 되게 막 점강법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처음에 되게 뜬구름 잡다 나중에 얘기를 하거든. 근데 약간 얘네들은 그냥 이거야. 때리고 가요. A가 일어날 확률입니다. A가 일어날 확률이야. 그냥 A가 일어날 확률인데 근데 약간 B를 곁들인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B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난 거야. B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여기가 가정. 그래서 이제 그 B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날 확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그 가정이라는 게 뭐냐면 새로운 전체. 그래서 약간 이쪽은 약간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어차피 우리가 이제 생각했을 때 그 확률이 전체분의 조건에 만족하는 거거든. 전체분의 조건에 만족하는 거. 그럼 결국은 약간 이걸 생각했을 때 전체가 축소된다고 생각해. 전체가 축소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보통 근원 사건, 아까 샘플 스페이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원 사건이 아니라 이렇게 샘플 스페이스가 있어. 표본 공간이 있으면 여기서 이만큼을 가지고 A라고 두고 저만큼을 가지고 B라고 준다는 거죠. 그럼 원래는 뭐냐면 그냥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B가 일어나는 확률이라는 건 NS 분의 NA다라고 표현하거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래서 이걸 가지고 PA라고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PA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는 전체분의 B가 일어나는 확률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쓴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쪽은 전체 자체가 B인 거야. 전체 자체가 B인 거야. 전체 자체가 B라서 여기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P 이게 전체 분의 조건을 만족하는 거거든. 그럼 A가 일어날 확률이기 때문에 그럼 그 중에 A가 일어나는 건 이만큼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면 전체로 따지면 그러니까 A가 다 있을 수 있는데 여기는 B라는 게 새로운 전체이기 때문에 전체가 축소된 거야. 그럼 그 중에 A가 일어나는 건 이만큼밖에 없고 그럼 여기를 쓰려면 P라고 쓰고 A 교집합 B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전체분의 조건을 만족하는 거라서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뭐 그런 느낌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이제 뭐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되게 옛날에는 되게 좀 유치하게 뒤에 거 분해를 한 다음에 여기 있는 막대기를 이렇게 구부리라고 그랬거든요. 비웃어 되는 이거 이렇게 구부려서 하라고 막 얘기했거든. 어렸을 때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좀 너무 창피하니까 전체가 좀 바뀌어요. 전체가 축소되는 그런 느낌이니까 얘가 전체인 거야. 새로운 전체인 거야.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두 번째도 있거든요. 표현이 이렇게도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표, 그러니까 이중 분할표라고 해요. 이중 분할표. 이렇게 돼요. 그래서 보통은 그러니까 A랑 A 여집합 이렇게 돼요. 그다음에 B랑 B 여집합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약간 이런 방식이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쪽을 1번, 이쪽을 2번, 이쪽을 3번, 이쪽을 4번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이 표로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뭐 얘는 어렵진 않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러면은 이렇게 얘를 가지고 생각했을 때 그냥 이렇게 다 이런 식으로 표로 그릴 수가 있고요. 그럼 이게 뭐 PA. 이게 PA 여집합. 그래서 다 합하면 1입니다. 그냥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얘를 더해서 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마찬가지예요. 이쪽은 PB입니다. 여기는 PB예요. 여집합이에요. 더하면 1이에요.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거지. 그러면은 중요한 건 여기는 A도 일어나고요. B도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얘는 A 교집합인 거예요. 이렇게 그냥 표현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여기는 A 여집합 교집합 B가 되는 거죠. B 차집합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그 다음에 여기는 A 교집합 B 여집합.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이런 식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가 없어. 그냥 별게 없어. 그냥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번호로 좀 표현을 하면 A 교집합 B니까 이건 2번입니다. 2번 이렇게. 그 다음에 A 여집합이랑 B랑 합하면 B 차집합 A니까 이건 3번이에요. 3번 이렇게. 그래서 2번하고 3번을 합했더니 B가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식이야. 되게 쉬워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이 되는 거고 여기는 A 교집합 B 여집합이니까 1번이 되는 거죠. A 차집합 B니까. 그 다음에 A도 아니고 B도 아닌 거니까 얘는 4번입니다. 약간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A 있는 거 1번하고 2번 더한 게 A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어려운 게 크게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볼 건데 그럼 이제 예를 좀 들어볼게요. 예를 좀 드는 게 그 밑에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어. 자, 밑에 예를 좀 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되게 쉽게 풀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좀 푸셔야 돼요. PA가 2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P라고 쓰고 B 여집합 요것이 3분의 1이에요. 그랬을 때 자 이쪽은 P라고 쓰고 B바 A 얘가 6분의 1이에요. 6분의 1 이렇게 된대요. 자 그랬을 때 P라고 쓰고요. 이쪽은 뭐냐면 A 여집합 바 B입니다. 이거의 값을 구하래. 뭐야 이거죠. 쓱 갑니다. 그냥 PA
쓸 수 있는 거 써야지 뭐. 이게 전체라며. 새로운 전체. 근데 그 전체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나는 걸 쓰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P, B교 A다. 그런 식이지 뭐. 이런 방식으로 간다라고 이제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PA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그럼 얘가 이제 2분의 1인 거죠. 그럼 그냥 얘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여기 A라고 쓰고 여기 B라고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샘플 스페이스, 표본 공간이 이런 식으로 전체적. 이러면 돼요. 그러면은 얘가 A 교집합 B라는 게 넘기니까 12분의 1이야. 12분의 1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럼 얘가 12분의 2였으니까 이쪽이 12분의 2 이렇게 A가 그러니까 2분의 1이니까 그거를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여기는 또 12분의 11이 되는 거야. 12분의 5가 되는 거죠. 다 더한 게 2분의 1이니까 얘는 12분의 6이 되니까 얘는 12분의 6 될 거면 12분의 5 대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가겠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얘가 여집합이 3분의 2니까 그냥 P라고 쓰고 B라고 쓰면 3분의 1인 거죠.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쪽은 12분의 4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이제 남은 거는 12분의 3일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쓸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는 이거죠. PB 분의 여기는 P라고 쓰고 A 여집합 교집합 B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으로 간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는 아까 PB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PB 차집합 A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방식으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크게 문제는 없어요. 이쪽 푸는 데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생각을 좀 해보자는 거죠.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얘를 이렇게 표를 가지고 나타낸대. 표를 가지고 나타내면 얘가 A랑 A 여집합이잖아. 그다음 B랑 B 여집합이잖아. 그러니까 이쪽을 솔루션 1이라고 쓰면 되고요. 이쪽을 솔루션 2라고 쓰면 되겠죠.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뭐 땡기는 대로 아무렇게나 하세요. 뭐 어떻게 알아서 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내가 구할 게 뭐냐면 내가 구할 게 B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B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야. 그러면 이게 표를 가지고 본다라고 생각하면 전체가 바뀌어요. 전체가 바뀌기 때문에 B가 일어났다는 가정은 이만큼.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표를 그리면 좀 간단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전체입니다. 이게 새로운 전체고 그럼 그 상황에서 A가 일어나지 않을 거면 이쪽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갖다 쓰시면 된다. 이게 전체고 얘가 조건에 만족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좀 알아두면 훨씬 편해요. 이쪽은.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이제 아까 교집합이 12분의 1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아니 그냥 이렇게 하는 게 편할 것 같아. 12분의 1 쓰시면 되죠. 12분의 1 약간 요런 방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교집합이니까 이쪽은 얘가 12분의 1입니다. 이게 A 교집합입니다. A 교집합 B 12분의 1 그리고 PA가 2분의 1이니까 얘를 2분의 1로 쓸 수 있다. 그럼 여기는 이게 12분의 5라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뭔가를 좀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B 여집합이 3분의 2니까 이게 3분의 2라는 거죠. 여기는 3분의 1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면 다 더하는 게 무조건 1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얘를 더하는 게 3분의 1이니까 이게 12분의 4거든요. 그럼 여기 12분의 3일 거라는 거죠.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하는 게 얘니까 그럼 이쪽은 12분의 4분의 12분의 3이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도 풀 수 있으니까 표로도 갈 수 있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뭔가를 좀 쓸 수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표를 이용해서 되게 쉬운 게 뭐냐면 얘를 좀 볼래요? 이쪽 그 과제라고 돼 있는 거 있죠. 그걸 좀 봅시다. 과제라고 좀 돼 있는 걸 보고. 그러니까 진짜 좀 뭐라 그럴까 쉬워요. 진짜 이거는 나오면 정말 그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되게 그 얘기를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8번을 좀 볼게. 8번. 진짜 그냥 표로 푸는 게 이런 거거든요. A 고등학교의 학생들은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학생증이나 주민등록번호 중 하나의 인증도구를 이용한대. 그럼 여기는 1학년, 2학년, 3학년. 그 다음에 여기는 학생증, 여기는 주민등록증 이렇게 되는 거.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이거래. 그럼 얘가 386이래요. 이게 358이고요. 이쪽이 316이에요. 316. 그 다음에 14, 42, 84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봐봐. 1200명의 학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택하였더니 주민등록번호로 인증을 받아 점심 식사를 한 학생이래요. 이게 전체, 이게 새로운 전체. 그러니까 무조건이야. 확률은 전체분의 조건을 만족하는 건데 단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 그냥 전체가 바뀐 거일 뿐이에요. 새로운 전체가 나왔다라는 거죠. 축소되는 거야 일반적으로. 그럼 그 중에 3학년이래요. 그래서 이거를 엄밀하게 말하면 14 더하기 42 더하기 84분의 그냥 84라고 쓰시면 돼요. 이게 새로운 전체야. 새로운 전체입니다. 새로운 전체야. 그다음 여기 조건 만족하는 거. 근데 반드시야 얘들아. 반드시.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이따 바로 얘기를 넘어갈 건데 이게 결국은 이쪽에 일부가 무조건 올라옵니다. 당연히 이거 전체니까 이쯤에 일부가 올라오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단순화시키잖아?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얘를 만족할 수 있는 후보 1번, 후보 2번, 후보 3번. 그대로 부분을 주의. 이렇게 돼요. 이런 식이 엄청 쉽지. 그러니까 이 표로 나타내는 게 가장 쉬워요. 진짜 정말 발로 풀어보는 게 발로 이렇게 풀면 돼요. 이게 제일 쉽거든? 그러니까 집합 같은 경우로 푸는 것도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1, 2, 3, 4, 5, 6번 같은 게 보통 그런 거겠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표를 가지고 약간 실생활과 연관된 거라는 걸로 해서 나타나는 게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럼 생각해봐. 9번을 넘어가 볼래요? 얘도 그거야. 식중독이랑 A라는 게 이중 분할이 된 거죠. 식중독이라는 거랑 A를 먹고 먹지 않은 거를 가지고 보는 건데, 그럼 300명 중에서 임의로 선택된 사람이 A를 먹은 사람이래. 아니 그럼 A를 먹은 사람이 여기 50명 있잖아. 50명. A를 먹은 사람 22 더하기 28 더하면 50이잖아. 이게 전체라는 거지. 새로운 전체. 그 중에서 식중독에 걸렸을 거예요. 옆으로 22. 이게 끝이야 그냥. P1은 그래서 그냥 50분의 20입니다. 얼마나 쉽니? 자, 이 사람이 식중독 걸렸을 확률 P1 A를 먹지 않은 사람일 때 그럼 여기 250입니다. 자, 이 사람이 식중독에 걸렸을 확률을 P2라고 하는데 24. 그럼 P2는 이렇게 되는 거지. 얘는 250분의 24라고 치면 돼. 후보는 둘이었어. 후보는 이렇게 후보 1번, 후보 2번인 거죠. 근데 그 중에 주인공이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그러니까 250을 쓸 때 이거라는 거지. 24 더하기 220. 후보분의 주인공이야. 후보분의 주인공이야. 자, 마찬가지야. 여기는 22 더하기 28이 되는 거죠. 후보분의 주인공이라는 거지. 후보분의 주인공. 후보분의 주인공.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를 좀 생각하는 게 맞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는 전체적인 후보가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게 새로운 전체라는 거야. 그럼 그 중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조건 나오는 거, 그 만족하는 거를 분자 쪽에 올려주면 끝날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여기 전체도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고요. 사실 이것도 조건이니까 새로운 거니까. 그럼 여기도 당연히 뭐냐 이쪽은 경우의 수를 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뭐냐면 경우의 수를 2번 구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연결되는 것보다. 그래서 따로따로 경우의 수를 구해서 문제를 푸는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보다 요즘 어렵게 나온다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지. 근데 기본은 그냥 뭐냐면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후보가 있고 그 중에 일부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얘는 뭐냐면 후보분의 주인공입니다. 후보분의 주인공. 그래서 여기 있던 그 후보 중에 일부가 이쪽으로 올라오는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진짜 그냥 그거야.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은 이렇게만 좀 생각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 자, 단순하게 좀 단순하게. 기본이니까 약간 기본적인 단순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드라마 좋아하니? 안 좋아해? 드라마 좋아하니?
아 그래 무슨 드라마 좋아해? 저 달의 연인. 달의 연인? 네. 아세요? 그 되게 옛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이준기라는 사람이 나온 거 같아요. 맞아요. 그 드라마를 좀. 그럼 너가 이준기를 좋아하는 거니? 아니요. 아니에요? 아 그럼 누구 좋아해? 저 아이유 좋아해요. 아이유 좋아한다고요? 네. 아 그래요? 아 그 드라마 아이유가 나왔나요? 네. 아 그래요? 너 드라마 좋아해요? 저요. 안 봐요? 아 너 드라마 좋아하니? 드라마를 안 본다는데? 나도 잘 안 봐요. 나도 잘 안 보는데 최근에 뭐였더라? 최근에 뭐 무슨 신이랑인가? 신하랑인지 신이랑인지 무슨 드라마가 있거든요. 그 내가 옛날에 좀 약간 자주 하던 그 핸드폰 게임이 있어가지고 그거랑 좀 비슷해가지고 거기에 그 유연석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죠? 드라마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나랑 나이가 비슷해요. 아 모르지 이 사람? 알아요? 아 그래? 다행이네 그죠? 이 사람이 나랑 나이가 비슷해 그죠? 근데 넌 왜 그래?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사과드릴게요 그죠? 자 아씨 하여튼 알겠습니다. 자 유연석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가 딱 나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조건부가 이런 느낌이라서 생각하면 돼. 원래 옛날에 세뱃돈으로 했거든요. 근데 무서워가지고 못하겠어 지금. 자 드라마가 있습니다. 드라마가 반드시 주인공이 있어야 촬영을 한다. 주인공이 있어야만 한대요. 있어야만 촬영을 한대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그래. 너 좋아하는 숫자 있니? 안 좋아해도 그냥 아무거나 찍으시면 됩니다. 3? 아 0.3 합시다. 너 좋아하는 숫자 있니? 2요? 0.2. 너 좋아하는 숫자 있니? 0. 그래. 너 좋아하는 숫자 있니? 그 0.8에서 0.7 아니에요. 0.001. 그렇죠? 이거야.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얘가 딱 정확하게 이거야. 정확하게 이거야. 너가 그 아이유를 좋아한다 그랬으니까 자, 드라마 주인공이 아이유가 될 확률을 구하세요라고 얘기하잖아? 그럼 이 생각을 하면 돼요. 미친놈인가?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아니 0.3이잖아. 근데 이거 생각해야 되죠. 자, 드라마가 제작이 되었대. 드라마가 제작이 되었다라는 가정하에 뭐냐면 아이유가 주인공이 될 확률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거야. 이게 조건 확률의 특징이야. 그러면 생각해봐. 드라마가 제작이 됐다는 건 주인공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야. 그럼 그 주인공이라는 건 얘가 되거나 제가 되거나 미안해 그죠? 자 내가 되는 거지. 나도 내가 말했잖아. 나 잘하면 그 영화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니까. 물론 독립영화. 3시간 동안 울기만 하면 된대요. 혹시 나같이 생긴 애가 3시간 동안 울고 있으면 난 줄 아세요 그죠? 자 이름을 찾아보면 돼. 이름 좀 바꿀까? 뭘로 바꾸지? 하여튼 그래. 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드라마가 제작이 될 거면 얘든 쟤든 누구든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럼 아이유가 주인공이 되든가 또는 유연석이 주인공이 되든가 또는 얘가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럼 그 중에서 아이유는 거야. 그럼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는 얘가 후보 1번, 얘가 후보 2번, 후보 3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그 중에 일부가 올라올 거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말하자면 후보군의 주인공이에요. 그게 유치한데 이게 나중까지 기억이 남아요. 후보군의 주인공이야. 근데 그 주인공은 후보 중에 일부가 올라오는 거야. 근데 쉬운 문제는 여기를 그냥 그대로 때려 넣으면 되는데 어려운 문제는 이 중에 진짜 그냥 일부가 섞여서 올라오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경우의 수를 여러 번 구할 수 있다. 경우의 수를 여러 번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건부 확률은 기본적으로 후보군의 주인공입니다. 후보군의 주인공이야. 자, 드라마가 제작되었다는 가정하에 자 이제 이쪽은 아이유가 주인공이 될 확률하고 아이유가 주인공이 될 확률이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럼 이쪽은 얘는 0.501분의 0.3이 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이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형태가 이제 바뀌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그냥 알아두세요. 생각보다 이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이거든. 그래서 맨날 우리가 이런 거만 풀 수는 없잖니? 그래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12번. 매우 유명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집에 보면 매번 나와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되게 깔끔하게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그거야. 기본적인 계산. 그래서 P라고 쓰고 A 바 B의 경우, 자, 이쪽은요. 그러니까 물론 P B분의 여기 이렇게 되죠. P 쓰고 A 교 B야. 근데 이거를 가장 기본적으로 쓸 거면 이쪽은 뭐냐면 후보분의 주인공이라는 거. 후보분의 주인공. 후보분의 주인공.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이제 기본적인 계산이거든요. 그럼 그게 적용되는 게 12번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매번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물론 이게 약간 어려운 거를 푼다고 쳤을 때는 우리가 얘를 가지고만 보기는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너무 어떤 이런 그 공식 같은 거 알파벳에 집중하면 우리가 그 진짜 핵심을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 그냥 이게 나는 제일 괜찮다고 봐요. 기본적인 건 이걸로 다 끝나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12번을 봤을 때 이거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좌표 평면 위의 점 A, B 중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두 점을 선택한대요. 선택된 두 점의 y 좌표가 같대. 그러니까 이게 전체. y 좌표가 같은 거. 이게 새로운 전체. 그럼 그 후보라는 게 뭐냐면 y 좌표가 1로서 똑같은 두 점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y 좌표가 2로서 똑같은 두 점이 있을 거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y 좌표가 3으로서 똑같은 두 점이 있을 거라는 거야. 그럼 그거 분의 주인공이라는 거죠. 그게 후보분의 주인공인 거야. 진짜야. 그러니까 내가 솔직히 말하면 너네 아마 여기 있는 문제는 막 날 욕을 할 수도 있어요. 막 왜냐면 되게 복잡하기도 하고 그냥 이것만으로 안 풀리거든. 근데 중요한 건 이것도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거부터 먼저 하고 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경우의 수나 그런 걸 좀 더 하다 보면 되거든. 그래서 여기 있는 어려움 같은 문제들은 근데 이걸로 풀릴 때도 있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얘를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먼저 보는 게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럼 그거 보내. 주인공은 y좌표 2래. y좌표 2. 그거야. 아니 그리고 그림이 나와 있잖아. 아예. 뭐 이게 야 가나 해가지고 이거 보면 모를 수도 있는데 밑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생각해봐. 아니 그 y좌표가 1인 쪽에 점이 7개 있네? 7개 중에 2개 뽑으시면 돼. 그렇잖아. 2개를 뽑을 건데 2개를 뽑을 건데 같은 y 값을 고르라는 거죠. 그럼 맨 첫 번째 y좌표 1일 때는 7개가 있으니까 7C, 두 번째는 5C, 세 번째는 3C. 그 중에 y좌표 2니까 5C야. 이게 끝이라니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냥 이 끝이라니까. 후보군의 주인공. 생각보다 그냥 이래.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어쨌든 경우의 수를 구하는 그런 형태이긴 하겠지만 어찌 되었든 그 중에 일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좀 생각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느낌으로 봐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에 이제 약간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되거든요. 그냥 뭐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뭐 크게 뭐는 없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형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요. 21번. 자, 2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봐봐. 여기서는 내가 말했던 게 하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걸 기억을 또 못하지 않을까? 까먹지 않았을까? 자, 여기서 봐봐. 21번, 21이야. 1, 1, 1, 2, 2, 3이래요. 숫자가 하나씩 적힌 6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낸 공에 적힌 숫자를 확인하고 공을 다시 주머니에 넣는 시행을 3회 반복했대요. 그러니까 공 3번 꺼내. 픽하래요. 근데 꺼낸 3개의 공에 적힌 세 수의 합이 3회였어요. 세 수의 합이 3의 배수예요. 3의 배수. 3의 배수일 때 이쪽은 뭐냐면 이 세 수가 모두 이쪽은 다를 합니다. 다를. 얘는 그냥 너무 전형적인 그런 애거든요. 얘는 그냥 완전 그냥 뭐라 그럴까? 거의 틀딱 같은 애야. 그러니까 거의 그 산업충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뭐냐면 자
얘는 그냥 내가 분명히 그냥 기억을 하세요. 제발 그냥. 얘는 트러스트 미. 그냥 기억해. 이것도 기억 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 개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건 정말 그냥 진짜 그냥 뭐라 그럴까? 거의 진짜 거의 기본이거든요. 그럼 얘는 제발 먼저 어떤 배수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나머지로 정리하라고. 그래서 나머지만 가지고 우리가 더하기 빼기를 해요. 나머지만 가지고 그거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그 유클리드 호재법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용어를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나머지만 가지고 더하기 빼기에도 마찬가지라는 거.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건 1하고 2하고 3밖에 없거든요. 그럼 얘는 나머지가 1이고 나머지가 2고 나머지가 없을 거라는 거지. 그럼 다시 말하면 이쪽은 나머지가 0인 게 있을 거고요. 나머지가 1인 게 있을 거고요. 나머지가 2인 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 나머지 없는 건 3이야. 나머지가 1인 건 그냥 1이고요. 나머지가 2인 건 2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뭘 따질 거냐? 어차피 우리가 이제 확률을 구해야 돼. 확률을 구할 거긴 하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쪽은 이렇게. 그럼 이제 요거를 가지고 생각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이제 이쪽에서 1A, 1B, 1C 다 확률을 쓸 땐 다른 걸로 보자 했으니까 여기도 2A, 2B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 이게 되는 형태 있죠. 이렇게. 이거는 딱 두 개입니다. 딱 두 개니까 요거를 그냥 적어주시면 될 겁니다. 딱 두 개요. 그러니까 세 개를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는 건 그냥 이렇게 되면 됩니다. 자, 모든 나머지가 다를 때야. 그러니까 나머지가 0인 거 한 번이랑 나머지가 1인 거랑 나머지가 2인 게 한 개씩 들어가면 돼. 한 개. 얘도 한 개, 쟤도 한 개, 쟤도 한 개가 들어가면 무조건 얘는 3의 배수가 돼. 다음 두 번째는 복불복이야. 모든 나머지 같을 때. 그러니까 빵 먹고 싶다. 자, 이거야.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1 이거야. 아니면 2 이거. 상황 무조건 상황. 요즘은 모르겠어. 요즘은 이게 너무 그거 많이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라서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본이라서 얘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배수라는 말이 나오면 어차피 우리가 분류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분류한다고 쳤을 때 이렇게 정리하는 건 매우 잘 나옵니다. 기본이야 그냥. 그래서 이렇게 되거든. 근데 다행이야. 여긴 하나씩밖에 없어 종류가. 하나씩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머지 0인 건 3이고요. 나머지가 1인 건 1이고요. 나머지가 2인 건 2라는 거죠. 그렇잖아. 그럼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얘가 나오는 경우의 수 있죠. 얘가 나오는 경우의 수. 자,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따지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야. 그럼 나머지가 없는 거는 뭐야? 3 이렇게 나오면 되고요. 그럼 나머지가 1인 거는 1 이렇게 나오면 되고 나머지가 2인 거는 2 이렇게 나오시면 된다. 이거지. 그럼 다시 말하면 야 세수의 합이 3의 배수 된대. 그러면은 이거야. 1번 하면 2번이야. 후보. 이게 후보라고. 이거야. 이거 보내. 주인공. 세수가 모두 다르면 나머지 모두 다르면 되겠네. 이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이랄까. 전체분의 조건을 만족하는 건데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 전체가 축소되는 거야. 전체가 줄어드는 거야. 전체가 쪼그라드는 거야. 그냥 이거야. 그러니까 물론 그냥 일반적인 확률도 조건부 확률은 맞지만 일반적으로는 여기 전체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후보가 생겨. 후보분의 주인공인 거야. 후보분의 주인공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이거야. 야 그리고 봐봐라. 그럼 여기 3인 거 하나밖에 없어. 그럼 여기는 한 가지야. 그렇잖아.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1인 거는 3개 있거든요. 곱하기 3이야. 여기 나머지 2인 거는 2개 있거든. 곱하기 2야. 이렇게 돼.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얘네끼리 왔다 갔다 해야 돼. 왜냐면
무조건 처음에 나머지가 없는 게 나오리란 보장은 없고요. 두 번째 1이 나오라는 보장은 없고 세 번째 2가 나오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의 자리를 왔다 갔다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세 개를 나열하는 곱하기 3팩을 때려주시면 된다는 거죠. 0, 1, 2, 그러니까 한마디로 1, 2, 3이 나올 수도 있고요. 3, 1, 2가 나올 수도 있고요. 2, 1, 3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 2, 3, 1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를 가지고 곱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 중에 나올 수 있는 거는 여기 세 가지, 여기 두 가지, 여기 한 가지니까 그냥 쓰시면 되는데 그냥 만들어 놓고 나열하면 돼요. 이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 1 곱하기 3 곱하기 2가 여기 셋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숫자를 고르는 거죠. 숫자 고르기. 그 다음 이쪽은 자리 배치. 자리 배치. 그래서 그냥 1번에 들어가는 건 뭐냐면 6 곱하기 3팩인 거죠. 그럼 여기는 어차피 자리는 다 똑같은 인간이니까 다 똑같은 숫자니까 여기는 자리 배치가 필요 없겠다. 1이면 자리 배치 한 가지야 그냥. 자리 배치는 필요 없고요. 그럼 이쪽에 올 수 있는 건 여기 뭐야? 3은 한 개밖에 없잖아. 여기 한 가지. 여기 한 가지. 여기 한 가지. 그럼 여기는 이거 했을 때 첫 번째 3으로서 올 수 있는 건 한 가지고요. 그 다음에 1로서 올 수 있는 건 여기 세 가지, 여기 세 가지, 여기 세 가지인 거죠. 27가지. 그 다음 2로 올 수 있는 건 여기 이 두 개 있으니까 여기 두 가지. 두 개 주고. 두개 주게 나눠. 그러니까 2A, 2B, 2A, 2B, 2A, 2B인 거죠. 그럼 여기는 8가지. 이 중에 이게 올라오시면 끝. 이거. 그런 식이야. 이제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뭔가를 좀 쓸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건부 확률이 그냥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를 좀 볼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은 기본적인 계산은 그냥 후보분의 주인공이야. 후보분의 주인공이야. 이거야. 그냥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근데 그 문제를 이제 몇 개를 좀 더 풀긴 풀어야 되는데 또 애들이 엄청 질문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3번으로 갑시다. 3번으로 갑시다. 3번. 자, 이거야. 3번으로 가는데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사건의 순서에 따라 순서에 따른 조건부 확률. 순서야, 순서.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얘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애들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조건부 확률이 나왔다? 얘는 문제에서 어느 정도 주어져요.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 그러니까 뭐뭐였을 때 약간 이런 식으로 어떤 되게 특정한 어떤 상황을 가지고 뭐뭐였을 때 뭐가 나올 확률을 구하시고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조건부 확률인 건 알겠대. 근데 얘도 마찬가지다. 언제는 후보분의 주인공으로 문제를 푼대. 후보분의 주인공. 얘를 언제는 이걸로 문제를 푼대. 근데 언제는 뭐냐면 이쪽은 그냥 확률 계산으로 문제를 푼대. 그래서 그걸 어떻게 구별하니? 그래서 그걸 구별하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오해하면 안 돼. 무조건 먼저 이거를 따질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풀리면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이렇게 풀리면 그냥 이렇게 풀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 기준? 그거에 대한 상황을 내가 얘기를 해줄 테니까 지금 그냥 자연스럽게 돼요. 자연스럽게 되니까 되는 걸로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막 이런 걸로 끌고 가려고 하면 복잡해질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냥 우선은 이렇게 되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사건의 발생 순서야. 그러니까 A라는 사건이 있고요. B라는 사건이 있는데 A가 일어난 다음에 B가 일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거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느낌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쪽은. 자, 그러면은 얘가 먼저 일어난 사건이고요. 이게 나중에 일어난 사건이야. 그럼 두 가지를 할 겁니다. 첫 번째. 요거하고 좀 쉴 거예요. 자, P라고 쓰고 A 봐. 이게 먼저 일어난 사건, 나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P라고 쓰고 B 다 A까지 보여줘.
그럼 이게 먼저고요. 이게 나중. 이게 먼저 이게 나중이야. 그럼 생각해봐. 아니 야 먼저 일어났다는 가정이 어딨어? 이미 먼저 일어났는데 먼저 일어났다니까? 근데 얘는 나중에 뭐가 일어났다는 가정을 할 수 있는 거지. 그 차이인 거야. 나중에 B가 뭐 어떻게 되겠지? 그거란 가정하에 A가 일어났을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갈 거거든요.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는 그냥 후보분의 주인공을 쓰면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B는 반드시 일어나는 거야. B가 일어났다는 가정하기 때문에 B는 반드시 일어났거든? 그럼 그 후보는 뭐냐면 B는 일어났지만 A는 안 일어났을 수도 있고요. B는 일어났고 A도 똑같이 일어났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후보 두 개가 나타난다는 거야. 이렇게. 근데 A가 일어날 확률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인공은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났을 거라는 거죠. 돼요? 그렇다는 거야. 오케이? 그렇잖아. B가 일어났다는 가정이니까 B는 무조건 일어나야 돼. 근데 A는 일어났을 수도 있고 안 일어났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근데 여기 확률이 뭐야? 그 후보는 B는 무조건 일어나고 A가 된 거랑 안 된 거 그 두 개가 후보인데 그 중에 확률 구하는 게 A가 일어날 확률이었기 때문에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났을 때 이제 이렇게 뭔가를 좀 쓸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럼 이게 후보가 되는 거고 그 중에 주인공은 여기 있는 게 그냥 올라가면 끝일 거라는 거야. 이겁니다. 이렇게 돼. 근데 얘는 이미 A가 일어났대. 그럼 B는 못 할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반영할 수밖에 없어. 얘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자, 그래서 그냥 이쪽은 그냥 바뀐 상황에서의 확률만 보면 확률을 구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약간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과거는 과거는 바꿀 수 없다.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일어났냐, 어떤 게 조건에 들어갔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보면 어떤 게 조건에 일어났냐. 그래서 이거야. 그럼 얘는 가정을 할 게 없어. 이미 얘가 일어났는데 어떡할 거야? 이미 얘가 일어났는데 그럼 그 일어난 상황을 가지고 반영해서 그냥 이렇게 B가 일어난 확률을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도 뭔 소리 하는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되면 이렇게 쓰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그럼 그게 뭐냐? 문제를 낼게. 그러니까 이걸로 한번 이해를 해봐요. 그래서 생각보다 뭐 그렇게 막 문제를 해석하는 게 어렵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자, 봐봐. 그 뭐라 그럴까? 어떤 제비를 뽑아요. 제비 뽑기가 있어. 그래서 제비 뽑는데 7개의 제비가 있어. 7개의 제비. 그래서 동그라미가 3개 있고요. X가 4개 있고. 자, 그래서 갑이 먼저 뽑고요. 그 다음에 을로 간대. 근데 뽑고 나서 그냥 걔를 다시 넣는 게 아니라 비복원이야. 다시 안 넣고 그냥 걔 갔는데 비복원이야. 비복원이야. 자, 그러면 사건 A를 뭐라고 줄 거냐면 사건 A는 갑이 동그라미를 뽑는 거. 이거야. A는 이거야. 자, 그다음 B는 당연히 이거겠죠? 을이 동그라미를 뽑는 사건이야. 이러시면 돼요. 이게 다 이쪽 나와 있긴 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딱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자, 당연히 두 개를 알아보겠지. 이렇게. 그럼 아까도 말했잖아. 이렇게. 그럼 생각해봐. P라고 쓰고 A 바 B인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P라고 쓰고 B 바 A인 거죠. 그렇잖아. 이렇게 딱 된단 말이야. 그러면 생각해봐. 그럼 을이 동그라미를 뽑았다는 가정하에 갑이 동그라미를 뽑을 확률을 구하래. 아니 그럼 가정이 을은 무조건 동그라미 뽑아야 돼. 이렇게. 그럼 갑이 뽑았을 수도 있고 안 뽑았을 수도 있으니까 전체 후보는 뭐냐면 을은 뽑고 갑은 못 뽑는 거예요. 더하기 을도 뽑고 갑도 뽑는 거죠. 이게 전체라는 거지. 그럼 그거 보내. 뽑으래. 뽑는 사건이네. 동그라미 뽑는 거지. 이거라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갑이 뽑으려면 먼저 분명히 뽑는 데 쓰니까 아니 전체 7개 있는데
얘는 x가 될 거면 4개네? 7분의 4죠. 이거죠. 그럼 그 상황에서 을은 동그라미 뽑아야 돼요. 무조건. 근데 이미 갑이 x를 뽑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은 동그라미 3개, x 3개 이렇게 있는 거죠. 6분의 동그라미 뽑으랬으니까 3개. 이 상황이야. 이게 후보 1번. 이게 후보 1번이야. 자, 그럼 후보 2번은 뭐냐? 아니, 갑도 뽑고 을도 뽑는 거야. 그럼 갑이 먼저 뽑을 거니까 갑이 동그라미 뽑을 확률은 전체 7개 중에 3개가 되겠죠. 요거죠. 안 끝났어. 곱하기. 그럼 야, 을은 6개밖에 안 남았잖아. 그리고 동그라미를 뽑았으니까 이거 하나 날라갔네? 그럼 동그라미가 2개 있고 x가 4개 있는 그 상황이 되겠죠. 그럼 밑에 동그라미 뽑을 거면 얘는 6분의 2가 될 거야. 그렇지? 그럼 그 중에 여기 있는 얘가 위로 그냥 올라오면 끝날 거라는 거야. 돼요? 이게 후보군의 주인공. 조건부 항목. 첫 번째 어떤 종류라고 보면 첫 번째 종류. 자, 근데 두 번째 건 뭐냐면 아니 얘가 먼저 뽑는다며. 얘가 먼저 뽑는데 그럼 이미 얘가 뽑았어. 갑이 동그라미 뽑았어. 갑이 동그라미 뽑았대. 갑이 동그라미야. 그때 을도 동그라미 뽑을 걸 구하래. 그럼 이미 과거는 끝났다니까? 갑은 이미 뽑았어. 이미 얘 뽑고 날아간 거야. 그럼 여기는 동그라미가 2개 있고 x가 4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을이 뽑아야 되니까 6분의 2입니다. 이거야. 그냥 이걸로 끝났다고.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후보군의 주인공이 아니네? 라는 거지. 이게 과거기 때문에.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이미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미 정해준 거죠. 그러니까 후보를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정해진 거야. 과거를 정해졌기 때문에 얘는 이미 상황에 반영이 돼 있는 거야. 반영.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냥 그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떨 때는 이렇게 우리가 후보군의 주인공을 쓸 수 있는 거고 어떨 땐 그냥 확률로서 간단하게 끝날 때가 있다라는 거야. 그럼 그때는 과거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이미 그 상황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돼요? 그거를 그냥 구별하시면 된다고. 모르겠어. 원래는 나도 막 이것저것 어떻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봤자 내가 생각했을 때 너네가 이해를 하거나 그러기 좀 힘들 것 같거든 처음에는.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 봤을 때 이게 그냥 애들 봤을 때 제일 이해를 잘했던 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냥 이거 차이점이 있어. 그래서 이쪽이 먼저 일어났는지 아니면 나중에 일어났는지에 따라서 얘가 후보군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고 그냥 확률 계산으로 끝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게 나는 제일 깔끔하다고 봐요. 이렇게 우선은.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얘를 뭔가 볼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매번 보면서 이게 먼저 이게 나중 이걸 언제 무슨 우리가 역사학자야?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그냥 되는 대로 가시면 됩니다. 다 이렇게 돼 있어.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알아서 우리가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되면 얘가 먼저 일어나는 거겠네? 이렇게 되면 얘가 나중에 일어나는 거겠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지. 이제 그렇게 되는 거니까 모르겠어. 이것도 약간 좀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울 수 있겠지만 나는 어쨌든 이렇게 보는 게 좀 낫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거죠. 누가 먼저 일어나는가 거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약간 얘는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문제 풀 때 이게 이거구나 저게 저거구나 그런 게 좀 생각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은 이 정도로 좀 약간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좀 약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은.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보시고 좀 쉬었다가 좀 더 볼게요. 좀 더 보고 오늘 그냥 독립 종속까지 다 우선은 여기 있는 문제를 좀 더 풀고요. 생각을 좀 해봅시다. 이쪽은. 그래서 그렇게 좀 보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좀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죠.